그러고는 지금 오히려 제가 최근에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곳은 메타입니다. 네. 왜 그렇죠? 왜 메타가? 왜냐 그러면은 지금 네. 최근에도 이제 뉴스가 나온 것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오픈 AI나 그러면은 뭐 제미니 같은 경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곳을 등에 업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그쪽에서 자본을 뭐 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오픈 AI 지금 적자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픈 AI는 유료 모델로 돌리고 있고 약간 폐쇄형 모델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개발자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근데 그 개발자들이 현재 유료잖아요. 그리고는 아직까지 마땅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고 실험적으로 이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디로 넘어가냐 그러면은 라마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메타의 LLM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어차피 엔비디아의 쿠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개발하던 걸 똑같이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는 지금 그 상황에서 성능도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메타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픈 AI의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요거 제가 그 전까지는 작년 재작년 영상까지만 보더라도 메타버스 때는 제가 메타를 겁나 깠어요. 이름을 메타로 바꿨는데 메타버스 대장 되겠다고. 아니 우리가 애플은 iOS가 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WS가 있고 네. 나머지 다 플랫폼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인데 메타는 빅테크라고 막 저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어플 개발자다. 윈도우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고 그렇죠. iOS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고 안드로이드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제 빅테크라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데 얘는 좀 성격이 다르다. 나머지들은 뭐 어떻게든 간에 구독을 하고 돈을 계속 벌 수 있겠으나 특히 그때 땅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인스타에서 물건을 파는 수수료를 애플이 수수료 내놔라 그랬어요. 인앱 결제. 그때 그것 때문에 메타가 폭락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딱 문제가 됐던 거는 그래서 아마존은 어떻게 했냐? PC로 결제하세요. PC로 결제하시면은 수수료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메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얘들은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는 인기 있는 어플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은 매력이 없다. 였지만 AI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메타가 이를 갈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저커버거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플랫폼을 갖고 싶다. 나는 플랫폼을 갖고 싶다고 표현을 했어요. 본인도 아는 거죠. 플랫폼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하지만 라마라는 거를 플랫폼화 시키고 있어요. 안드로이드처럼. 저는 그 부분에서 이게 구글과 애플 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는 우리가 지금 완전 오픈이거든요. 다 우리가 이제 손실을 보면서 손실을 감수하면서 앞으로의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가 다 오픈하고 니네들끼리 그냥 알아서 놀아라. 완전 안드로이드 방식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폰 나왔을 때 안드로이드가 딱 그런 식이었죠. 애플은 폐쇄적, 안드로이드는 완전 오픈.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구글 안드로이드가 하던 것을 메타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실제로 반응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물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여기서 무너진다는 건 아니지만 플랫폼이 없던 기업이 새로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그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메타의 행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메타가 본인들이 얘기했을 때 지금 투자하는 게 수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2026년은 돼야 될 거다. 앞으로 2년은 더 걸린다. 라는 얘기를 한 게 AI 투자자들한테는 여전히 부담감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만큼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깔았으면은 돈을 벌어야지. 그렇죠. 지금 상반기에 150조 투자했다 그러거든요. 와. 빅테크들이. AI 투자한다고 150조를 썼다라고 하는데 그 150조를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를 했으면. 근데 지금 치킨집은 차려놨는데 공사는 다 해놨는데 치킨이 안 팔려. 언제 팔리는데? 2년 뒤에 팔린대요. 와, 이건 2년 동안 뭐 하냐? 2년 동안 물론 본인들이 기존에 팔던 기존에 그 1호점, 2호점에서 그 닭강정 팔던 걸로 계속 떡볶이 팔던 걸로 돈은 들어오지만 야심차게 준비한 치킨집이 아직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 시장에서는 아이고 그럼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약간은 횡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의 매도가 터지면서 계속해서 좀 부담감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여전히 치킨집을 미래로 보고 있는 건 맞고 그리고 치킨이 미래인 것도 맞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AI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워렌 버핏이 애플 절반 이상 딱 정확히 절반 팔았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한 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일단은 버크셔의 투자 철학은 쌀 때 삽니다. 비싸면 팔아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도 팔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때가 한 5% 정도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 매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TSMC를 이번에 7월 그 중순에 한 75%? 반 팔고 반 팔아가지고 75% 정도 팔았는데, 매도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TSMC를 되게 오랫동안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뭐 샀다 팔았다 계속하고 그러면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한 6년 7년 정도. 엄청 오래 하셨네. 네. 말 그대로 진짜 초장기 투자를.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게 애플이랑 TSMC였는데 그쪽은 대체가 불가능한 기업들이니까요. 저는 그렇죠. 대체 불가능한 기업을 좋아하고 그 상황에서 엔비디아도 이제 대체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최근에 매출이 엄청 성장하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으니까 과거 밸류에이션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TSMC 같은 경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10년과 현 최근 한 3년, 4년 정도의 이런 그 밸류에이션 성장, 매출 성장세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증설한 대로 올라가는 거고, 판매량대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마찬가지로 매년 한 10에서 15%씩 성장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 10년, 코로나 이전 10년의 밸류를 놓고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적인 밸류가 PER 기준으로 네. PER 기준으로 20배에서 한 25배 정도였어요. 30배가 가면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보통 한 24배, 2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드 PER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빅테크를 다 놓고 보시면은 구글과 메타를 제외하고는 포드 PER이 다 30배입니다. 1년 뒤 PER이.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년 뒤 PER이 35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과거 10년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통계로 놓고 보더라도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그 지난 1년을 놓고 1년을 빼고 놓고 봤을 때 10년 동안 우리가 계산했던 그 가격과 이게 한 50%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핸드폰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생각나세요?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얘기합니다. 핸드폰이 300만 원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거는 조금 비싼데?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한 달 월급이에요. 사회 초년생 한 달 월급. 그 정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가격을 놓고 볼 수 있는데 얘가 2달 월급이 된 겁니다. 비싼데?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뭔가 이러면 비싼데 하는데 특히 버크셔는 비싸면 안 사거든요. 비싸면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최근에 버크셔는 뭐 단기 채권의 비중을 많이 늘렸다라는 것도 그런 부분에 있는 거고. 그러니 당연히 그분은 매도를 고려할 수 있는 가격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AI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로 주고 전 세계 개인 투자자가 미국 증시에 관심을 갖는 지금 버크셔는 모르겠고 그래서 전 세계 개인 투자자가 뭐 보고 언제 들어갈 건데 이걸 중심으로 보는 게 저는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크셔는 최근에 계속 1년 동안 늘린 거는 에너지였습니다. 맞습니다. 옥시덴탈 늘리고 에너지 비중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쪽만의 투자 철학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버크셔가 좀 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뭐 찰리 먼거 선생님도 떠나셨지만 워런 버핏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죠. 그렇죠. 2세를 어찌 보면 이제 다음 경영인을 후계자. 내정을 해놨는데 그 후계자 같은 경우에 에너지 사업을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이 다음 CEO로 올라오게 됩니다. 다음 어찌 보면 이제 제2의 버핏이 되는 건데 에너지 사업을 총괄했던 분이 여전히 에너지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버크셔의 CEO가 된다. 그러면은 여전히 버크셔는 가치주 중심의 저렴한 주식 중심의 안전한 투자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이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애플 매도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7 중에 가장 주주환원 좋은 기업은 어딘가요? 가장 1등. 주주환원 좋은 기업은 저는 애플인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애플도 애플이지만 구글인가요? 엔비디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거 조금 왜냐면 순서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시작을 했어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어찌 보면 정말 우리 돈 잘 법니다 그러고는 잘 버는 만큼 그냥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애플은 잘 버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애플의 EPS가 얼마나 성장하느냐를 놓고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의 EPS 성장이 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잘 벌어서 우리한테 돈을 더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시장에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는 약간은 화끈한 쪽은 메타 쪽이죠.
주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10%씩 그냥 한 번에 10% 20% 그냥 야 우리 또 20%씩 그냥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커버그가 여전히 이제 창업자이자 경영자이다 보니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젠슨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창업자 대주주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무래도 메타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들은 돈 잘 벌면 화끈하게 뿌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곳이지 않나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빅테크들 보시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네. 지금 구글이나 메타나 엔비디아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게 주주 환원율이 총 주주 환원율 기준으로 보시면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을 합쳐보시면 비슷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랑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주주환원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언제 주주환원을 하느냐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는 의외로 찾아보시면 주주환원율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좋습니다. 마소가 안 좋아요.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TSMC하고 그다음에 그 밑단의 하이닉스 그 TSMC 위에 엔비디아 강력한 이제 그 밸류체인 말씀을 주셨는데 삼성전자 대 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좀 큰 뭐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보고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 대 하이닉스 굳이 딱 한 가지를 고른다면 어떤 게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네. 삼성전자가 정말로 HBM3를 하이닉스 컬러 맞춰낸다 그러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어찌 보면 컬 표준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맞춰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컬을 맞춰내고 그런 상황에서 하이닉스만큼의 수율을 끌어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투자 비중을 훨씬 높게 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 그러면은 네. 지금 이미 하이닉스는 HBM3를 양산해서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게 8단이냐 12단이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와 TSMC와 손을 잡고 HBM4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벌써 5월, 6월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최근 뉴스 보시면은 HBM3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좋은 거 아니한데 네. 저는 그 얘기 딱 듣고 난 뒤에 그 내용 살펴보고 바로 실망한 게 그래서 삼성전자 HBM3는 중국향 엔비디아 칩에 탑재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글로벌에 판매하는 반도체와 중국에 판매하는 반도체는 사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글로벌 사양보다 낮게 판매가 되고요. 그러니 귀한 SK 하이닉스의 HBM3는 거기 못 넣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니 그거의 스펙에 맞춰서 중국에 납품하겠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아래급이라는 소리입니다. 퀄을 맞췄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정말로 하이닉스랑 같은 급의 퀄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처럼 별다른 그런 뭐 조건 없이 퀄 테스트 통과하고 우리 납품 시작됩니다라고 해서 글로벌로 뿌려진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정말로 바닥을 찍고 계속 또 하락하고 프리미엄이 완전히 걷어진 상황에서 야 전고점 못 가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으나 마이크론은 지금 수율 못 잡았고요. 캐파도 안 되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위협할 만한 그런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은 한 1년 넘게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퀄테스트 통과할 거다. 근데 통과했는데 더 낮은 사양의 AI 반도체 그래픽 카드인 H20에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HBM이 들어간다. 저는 이거는 삼성전자의 체면이 정말로 자존심이 정말로 구겨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도 마찬가지입니다. 3도 언젠가는 중국 향에 탑재가 될 것이고 탑재가 돼서 납품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또 삼성전자는 중국향만 들어간다는 얘기 나오면은 삼성은 진짜 이제 HBM 뭐 이런 거 노력하는 것보다는 디램 낸드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파운드리 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헤게모니 자체를 아예 하이닉스에 뺏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제가 오히려 HBM3 통과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HBM4부터는 이게 EUV 공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3에 어느 정도 퀄을 맞춰내고 엔비디아랑 이게 그 공급 계약이 되고 수율 잡는 것만 확인되면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 대당 얘기 나온 거 보고 와 얘들 진짜 HBM 아예 못하는 거구나. 이게 발열 관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말 그대로 중국의 저성능 AI 반도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성능에는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오히려 SK하이닉스에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소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만큼 낙폭이 이제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리스크 요인이 없나요? 주가 많이 오는 거 빼고는? 하이닉스의 리스크 요인은 이것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길긴 한데 삼성전자는 주가가 안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만 팔아도 흑자를 기록을 하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맞지 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주주환원 정책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하이닉스는 애석하게도 올해가 특별배당해입니다. 올해가 보너스예요. 왜 애석하냐? 하이닉스가 작년 재작년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였거든요. 올해 아무리 잘 벌어도 올해 보너스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돈을 정말 잘 벌고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데 너 작년에 못했잖아 그래가지고 이 부서는 보너스를 못 받아요. 그럼 다음 보너스는 2025, 6, 7년입니다. 2027년이에요. 그러니까 5, 6, 7년 돈을 잘 벌어야 2027년도에 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반도체 업계를 보시면은 26년도 좋아 안 좋아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27년도는 꺾일 거라 그러고 있어요. 27년도까지 끌고 가기 너무 길죠. 하이닉스는 보너스 특별 배당이라는 그 기대감이 지금 없어요 주가에. 삼성전자는 이게 약간 타이밍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2020년이 특별 배당이었고요. 2021, 2, 3에서 작년이 특별 배당이었습니다. 작년에 특별 배당 없었죠. 근데 올해부터 반도체가 돌아서면서 흑자 전환하면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엄청 좋아지면서 내년까지 좋대. 삼성전자는 2024, 5, 6년도에 특별 배당이 있어요. 근데 2026년도까지는 그래도 실적 좋을 거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2026년도까지 보유하면 지금 주가에서 특별 배당을 기대할 수 있으니 대충 뭐 계산기를 어떻게 두드리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배당만 놓고 따져도 은행 이자 수익보다 훨씬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만약에 더 좋아진다 그러면 2026년도에 연말에 있을 보너스가 기대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굳이 지금 가격대에서 비중을 많이 줄여야 돼가 나올 수 있겠으나 하이닉스는 그 부분이 좀 애매해요. 2017년이다 보니까. 그럼 주가 차익만 노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락바텀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채권이랑 저는 비슷하게 삼성전자는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처럼 완전 파도 타기겠죠. 좋대. 그래도 이제 많이 올랐네 팔아야지. 또 살만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도가 좀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한 4 정도, 하이닉스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한 6 정도. 요 이제 반도체 대형주는 그런 식으로 좀 포트 비중을 조절하면서 현금이랑 섞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딱 얘기 듣는 순간에 조금 차트를 보실 줄 알고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하이닉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쵸. 참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밑단에 엄청나게 많은 소부장 밸류체인 있잖아요. 소부장 밸류체인,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 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는 기업이랑 그 이유, 그다음에 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기업이랑 이유. 저는 한 개 정도 각각 한 개. 하이닉스 밸류체인은 볼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미반도체는 별로 안 좋게 보시나요? 한미반도체 지금 2년 정도 선반영돼 있거든요. 고점에서는 뭐 선반영이 뭐 3년 4년 얘기까지 나왔고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황에서도 저는 2년이 선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에서 제시한 매출 계획을 놓고 보시더라도 2026년은 돼야 2조 매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간다라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산식을 넣어 보시면 되겠지만 2조 매출에 영업이익률이 뭐 지금처럼 50%가 나올 수도 있고 좀 꺾여서 뭐 30%가 나올 수도 있어요. 30% 나와도 돈 잘 버는 거예요. 2조 매출에 30% 영업이익으로 계산하시면은 영업이익 6천억 나옵니다. 그렇죠. 6천억이죠. 6천억 나오면은 요게 20배 때리면은 12조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은 주가를 못 봤는데 지난주에 시가총액이 12조 13조 나왔거든요. 맞아요. 13조 넘. 그러면은 2026년도 매출의 영업이익까지 다 땡겨서 그 20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니. 그러면 1년 반
뭐 2년 땡긴 거죠. 그러니 저는 한미반도체는 선반영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매출 2조 나오면은 지금 주가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죠? 뭐 그래서 27년도 28년도에 돈 더 벌면 되지 않냐인데 에이 그러면은 차라리 엔비디아 내년에 얼마 번지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엔비디아는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땡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이게 엔비디아보다 좀 덜 매력적이네. 더 많이 선반영했네. 그럼 굳이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 체인을 약간은 수급성으로 올라간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면서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굳이 하이닉스 관련 밸류 체인으로 얘기 드릴 것 같으면 리노공업. 리노공업은 제 이제 반도체 그냥 아주 소중한 토픽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고 네. 주주환원이 예. 국내 끝장나죠. 소부장 중에서 네. 유일하게 네. 번 돈의 40% 무조건 줍니다. 아 그거는 가장 토픽으로 생각을 하고 딱 하나 승계는 어떻게 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돼요. 예, 리노공업이 승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회장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 집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조금 걱정이 되고 삼성 밸류 체인 중에서는 저는 토픽으로 생각하는 데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주가까지 감안해 보면은 저는 동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진 쌤캠. 근데 동진 세미캠도 이슈가 많죠. IR 불친절하다. 맞습니다. 목표 주가 안 나온다. 여의도에서 뭐 이게 커버를 안 해요. 예, 네. 커버를 못 하죠. 안 하는 진짜 게 좋은 아니고. 회사인데 커버. 아니 대표님이 커버하지 마 이러는데 커버하지 마 그러면 커버를 못 하죠. 회사에서 먹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 얘기까지 들었냐 그러면은 막 주변에 썰 들어가지고 기사 쓰면은 전화 가지고 고소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는 그런 소문까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진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너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대표님이 꽁꽁 숨겨놓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동진이는 장기적으로 모아가실 만하다. 다만 주가는 정말 재미없을 거다. 근데 주가 재미 측면으로 놓고 보시면 저는 오히려 솔브레인. 재미 측면을 놓고 보시면 솔브레인은 뭐 커버도 잘 나오고 뉴스도 꽤 자주 나오는 편이고 그쪽은 또 홀딩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도 좀 편하고 승계 이슈가 없어서 이게 뭐 등락도 좀 큰 편이고 그런 관점으로 솔브레인이 좀 공부하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합니다. 뭐 여러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진짜 핵심 알짜 종목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그다음에 리노공업. 네. 저하고 종목이 많이 겹치시네요. 아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이게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모아놓고 언젠간 가겠지 마인드면은 대부분 비슷하게 보실 거예요. 그 아까 한미반도체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PR 20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PER 20배가 보수적이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한미반도체가 왜 ASML보다 비싸냐라고 항상 질문을 드리거든요. 지금 ASML PR이 어느 정도? ASML 지금 현재 포워드 PER 기준으로 20 중반대 정도 나옵니다. 1년 뒤 기준, 2년 뒤가 아니에요. 한미는 2년 뒤 20배예요. 왜 ASML보다 한미가 비싸죠? 그렇죠. 대체가 불가능하죠. 한데 ASML은 앞으로 5년 동안도 대체가 안 될 거예요. 한미는 그건 잘 모릅니다. 5년 내에 대체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는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HBM 없는 AI 반도체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제일 크리티컬한 곳은 한미 반도체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HBM 없이 뭐 들어가는데 했을 때 GDDR을 넣는다더라.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한다더라 얘기가 나오는데 GDDR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미 반도체 장비가 없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논란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이 와중에 우리는 그쵸 과거에 자꾸 2차전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전기차 막 유행할 때 2차전지 올라갈 때 모든 차가 2차전지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뀔 거야였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수소도 있고 전기차로 바뀌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너무 과속을 했네 하고 지금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AI 반도체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모든 AI 반도체는 HBM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점점점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HBM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올라간 기업, HBM이 꼭 필요한 기업은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라고 부르는 그 기업들입니다. HBM 관련돼 가지고 올라간 기업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다른 것도 되네. 그러니까 메모리 혹은 반도체만 있으면 되네. 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쪽은 선반영된 게 조금은 부담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 보니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밸류체인은 안 보시는 게 맞지 않나.